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네. 사실 너무 정교한 가품이라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박필 씨 아이고. 어떡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어떤 분은 가품일 경우 2배 환불 이렇게 적어놓는 이런 경우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품일 경우에 2배 환불,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고의나 손실을 따지는 복잡한 과정 없이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품 여부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을 좀 막으려면 직거래할 때 아예 판매자에게 뭐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가품이면 2배 환불 가능한지 이런 단서를 좀 다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꼭 증거로 남겨놓으시고요. 정품 감정 및 인증을 받으시면 가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약속했던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중고 직거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꿀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얼마 전 반려견을 데리고 주차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반려견이. 아이고. 근데 2m 정도 뒤에서 반려견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차를 본 순간 목줄을 당겼고요. 근데 줄이 길게 늘어져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쳤군요. 치료비로는 200만 원 정도 나왔고 아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선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가족 같은 아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런 거는 손해배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아 근데 이건 들어보니까 이제 운전자가 잘못해서 반려견이 다친 상황인데 왜 치료비가 배상이 안 되는 건지 일단 뭐 사람 같은 경우라면 이제 차량 과실 100%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사람에 대한 인적 손해와 물건에 대한 물적 손해로 나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반려견을 제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적 손해의 영역에서 치료비가 아닌 물건에 대한 수리비 개념을 적용해서 만약 반려견의 분양가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치료비 자체가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아이고. 물건처럼. 네, 피해자분들에게는 반려견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물건 취급을 받는 것도 속상할 것 같은데 게다가 치료비까지 받지 못한다니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행히 최근의 판례를 보면 법원도 반려견은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또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었군요. 네, 견주의 정신적 고통을 차주가 모를 리 없다는 전제하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생각할 때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여전히 힘든 현실입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도 개선되고 그에 맞게 현행법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무인 윗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2년 전에 이사 온 윗집이 밤마다 뭐 벽을 차고 발소리를 크게 내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악까지 틀어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넣고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소음. 아이고. 자정부터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가 하면 2, 3초 간격으로 5분 이상 바닥을 내려치기까지 정말 윗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 제가 막 읽으면서 그라데이션으로 화가 나요. 이렇게 막 악의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추세인데요. 층간소음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배상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또 윗집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손해배상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네. 층간소음을 측정한 데이터부터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기록,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층간소음을 확인한 사실, 층간소음을 기록한 녹음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면 고의로 소음을 내 타인을 괴롭힌 정황을 입증받으실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